이제 봄이 왔잖아요. 겨울 쓸고 있어요. 포근한 봄이 우리 곁으로 찾아왔습니다. 추위를 이기고 나뭇가지 사이로 활짝 피어난 매화. 섬진강의 아름다운 모습이 한눈에 보이는 3대 명산 체계산. 장해고장에서 맛보는 특별한 음식. 순창에서 만든 봄여행, 지금 바로 떠나보시죠. 섬진강 물줄기를 따라가면 봄의 전령사 매화를 볼 수 있는데요. 향긋한 냄새에 벌도 그냥 지나치지를 못합니다. 매화. 이 향기 느껴지세요? 여기 오자마자 그냥 향이 확 나는데요? 꽃 향기가? 요즘처럼 밖에 잘 나가지 못하는데 이렇게 매화꽃을 보면서 이 마음의 힐링이라고 해야 될까요? 이런 부분을 좀 느낄 수 있는. 마음의 힐링을 한 뒤 맑은 물이 흐르는 강가에 앉아 살랑살랑 불어오는 봄바람을 맞으며 휴식을 취해 보이는데요. 물장난도 치며 봄을 제대로 누리는 두 사람입니다. 이 소리 들리세요? 네, 들려요. 선생님, 봄의 소리가 들려요. 아, 그렇나요? 순창의 3대 명산에 강천산, 해문산, 체계산이 들어가는데요. 봄이 되면서 얼음이 녹았던 그러한 물들이 흘러서 여기에 이곳을 지나서 그다음에 체계산을 지나서 향가를 지나서 광양을 지나서 남해로 빠져나가는 섬진강 물줄기가 되겠습니다. 따스한 봄볕에 빛나는 섬진강을 뒤로 한 채 다음 장소인 체계산으로 갑니다. 올라가는 곳곳에 두 사람을 환영하듯 나뭇가지 사이로 만개 직전인 진달래의 모습을 볼 수 있는데요. 해설사님, 이거 진달래죠? 아, 네, 맞아요. 여기 진달래. 꽃봉오리 보이시나요? 지금 이렇게 하나하나 피어나고 있는데 이 꽃들이 다들 만개해서 활짝 여러분들을 맞이를 하겠죠. 그럴 것 같아요. 네. 그럴 것 같아요. 지금도 살짝 이거 피려고 지금 준비 중인데 네. 다음 주면 뭐 다 피겠는데요? 리포터님 얼굴에도 진달래 꽃이 폈는데요. 센스. 여기 꽃이 또 있네. 진달래의 기운을 얻고 다시 힘차게 출발. 그렇게 힘들어요. 아니, 다 올라온 거예요? 좀 숨 좀 한숨 돌리시고요. 그럼 이제 뭐 밥 좀 먹을까요? 벌써 밥을 먹을 네.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너무 배고프세요? 힘들어. 배도 고프고. 그런데요. 여기 위에 출렁다리 위에서 쫙 들판을 바라보게 되면 거기에 섬진강이 흘러가는 모습과 같이 배고픈 생각이 쫙 없어질 거예요. 네? 네. 전 이거 금식 초문인데요. 지금까지 이런 다리는 없었다. 270m의 길이를 자랑하는 출렁다리. 왜 표정이 그렇어요? 저 지금 아무것도 안 들려요. 아무것도 안 들려요? 네. 아, 네. 그러면 제 손을 꽉 잡고. 아니, 밑에 뚫려 있다고 왜 말씀 안 해주셨어요? 아유, 걱정하지 마세요. 밑에 뚫려 있지만 이중으로 안전망이 설치되어 있어 위험하지 않다고요. 어딜 걷고 있는 건지. 구름 위를 걷는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우리가 새가 되어서 날아볼 수 있는 기회가 많지 않잖아요. 여기 적성에 체계산 출렁다리에 오시면 네. 그 기분을 느껴보실 수가 있어요. 체계산을 잇는 아찔한 높이의 출렁다리에서는 아름다운 모습을 눈으로 담아갈 수 있는데요. 다리를 떨면서 건넌 지은 씨도 어느새 무서움을 잊고 풍경에 흠뻑 빠져들었습니다. 그늘 안에서 땀을 식히며 휴식을 취하고 있는 가족이 두 사람을 반갑게 맞아줍니다. 오아시스를 만난 줄 알았잖아요. 아니, 이게 왜 사막의 오아시스? 이러면서. 지은 씨의 마음을 아는 듯 건네는 주스 한 잔. 아, 어디서 오셨어요? 광주에서 왔습니다. 광주에서요? 고향도 있고 시안이 있고 오늘 날씨도 좋고 해서 날씨 오는 너무 거죠. 좋아요. 예. 뭐 등산의 필수품인데? 등산의 필수품? 마이쮸 이거 언니 먹어도 돼? 마지막까지 인사를 잊지 않고 해주는 가족. 전망대에 자리한 간이 흔들다리도 체험해봅니다. 출렁다리를 이미 건너본 지은 씨에게는 식은 죽 먹기겠죠.
선생님, 체계사는 무슨 뜻이에요? 멀리서 바라보면 아름다운 여인이 달밤에 누워서 이 창을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하고 있다. 그래서 여인 하면은 옛날에 네. 비녀가 떠오르잖아요. 그쵸. 비녀체, 비녀개자를 써서 체계산이라고 합니다. 월화미인의 형상을 하였다고 하여 붙여진 이름 체계산. 여기는 근데 바위가 굉장히 특이하네요, 모양이. 그렇죠. 왠지 책을 옆으로 이렇게 켜켜이 쌓아놓은 모습을 하고 있지 않나요? 아, 이렇게요? 그렇죠. 그래요, 네. 맞아. 그래서 체계산의 다른 이름이 책여산이에요. 그러니까요. 생각해보니까 진짜 이렇게 비스듬히 바위가 있었던 거는 저도 처음 보는 것 같아요. 1935년 이전에는 이쪽이 남원 땅이다 보니까 이쪽을 남원 체계산이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요. 그 이후에 이쪽이 이제 순창으로 다 통합이 되면서 지금은 체계산 하면 이 전부를 다 아우르고 있습니다. 순창군 괴정리와 남원시 대강면에 경계에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보시면 진달래가 이제 여기에 붉게 피어난다고 생각을 쫙 해보세요. 산의 모습이 굉장히 아름답겠죠. 그래서 멀리서도 이 산이 보이는 그런 산이다라고 해서 화산이라는 이름도 가지고 있어요. 체계산에서 봄을 제대로 만끽하고 갑니다. 산행 후 먹는 음식은 당연히 꿀맛. 땀 흘리고 먹는 고기가 맛있는데요. 그런데 고추장의 붉은 색깔이 아니라 갈색입니다. 두 사람이 맛볼 음식은 과연 뭘까요? 냄새가 너무 좋아요, 사장님. 네, 순창에는 장류가 아시다시피 유명하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직접 메주를 띄워서 1년 동안 저장을 해놔요. 그걸로 만든 된장 불고기입니다. 엄청 많이 먹고 가야겠어요. 네, 다 드시고 가세요. 장류의 고장 순창에서 사장님이 1년 동안 정성껏 담근 된장과 돼지고기의 환상조합, 된장 불고기. 아까 우리 꽃 보고 왔죠? 매화꽃. 매화꽃 봤죠? 네, 그 열매가 매실인데 이 지금 매실 또 반찬이 올라와 있네요. 역시 먹을 줄 아시네요. 고기는 쌈 싸 먹어야 제맛 아니겠습니까? 오늘 수고 많이 하신 우리 리포터님 먼저 입에 감동. 잘 먹겠습니다. 확실히 다르네요. 담백하고 부담 없고 거기에다가 뒷맛이 좀 구수함이 느껴지지 않나요? 느껴져요. 해설사님, 이거 완전 제 취향인데요, 진짜? 그러세요. 네. 메주를 끓인 후 따뜻한 햇볕과 바람으로 건조 통풍 과정을 거쳐 만든 정성 가득한 된장으로 만든 국을 맛본 후 고기와 함께 본격적으로 먹방을 시작. 전 이미 여기서 꽃이 하나 폈어요, 지금. 꽃 피고 이제 꿀벌도 날아올 것 같아요. 나른해지는 봄, 활짝 핀 매화와 아찔한 높이의 체계산 출렁다리. 집 나간 입맛을 돌아오게 해준다는 된장 불고기 3종 세트로 순창의 봄을 느껴보세요. 강원도 하면 감자, 감자 하면 강원도. 뭐 이미 다 아시죠? 맛 좋고 영양가 좋은 강원도 감자. 요즘 집에 감자 한 상자씩은 더 있잖아요.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평범한 노 감자를 더 맛있게, 더 다양하게 먹는 감자 맛집. 감자 먹으러 함께 가보시죠. 아직 해도 다 안 뜬 이른 새벽입니다. 8시 반이에요. 원래 보통 지금쯤 일어나서 아침을 시작을 하잖아요. 근데 불 켜진 거 보이시죠? 아침 일찍 나와서 벌써부터 일을 시작합니다. 무슨 말이야? 제가 아직 잠이 덜 깨서 말도 제대로 안 나오는 시간이에요. 그런데 벌써 저보다 훨씬 일찍 일어나서 감자와 함께 아침을 시작하는 곳. 감자로 어떤 맛있는 요리가 만들어질지 궁금한데요. 주인공은 바로 감자빵.
일단 감자를 손질해서 잘게 썬 다음 익혀줍니다. 밀가루에 생감자를 까서 직접 쪄서 감자 반죽에 감자가루가 아닌 그냥 찐감자를 넣어서 반죽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 감자 계절에 따라서 그 감자 특유의 맛과 향을 느끼실 수 있으세요. 저희가 이제 천연 발효종으로 만드는 빵이다 보니까 그 원래 옛날부터 과학기술이 발달되면서 뭐 이스트라든지 팽창제를 많이 넣기 시작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옛날 방식으로 만든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천연 발효의 효모균들이 그냥 감자랑 만나서 발효를 시키기 때문에 좀 늦죠. 천천히 발효가 되긴 하지만 그 쫄깃쫄깃한 감자 특유의 그 맛을 잘 표현을 하는 감자빵이라서 손님들도 많이 찾으시고 저희들도 잘 먹어요. 밀가루와 찐 감자 그리고 천연 효모를 넣어 만드는 감자빵입니다. 강원도니까 강원도를 대표하는 감자로 빵 한번 만들어봐야 하지 않을까 해서 시작한 감자빵. 아랫목에 왜 막걸리 빵이라 해갖고 이불 밑에 묻어놓고 왜 아침에 일어나면 막걸리 냄새 솔솔 나잖아요. 그거랑 같은 원리로 만드는 빵이라 계란, 버터, 우유 이런 거 전혀 안 들어가요. 감자가루도 넣어보고 생감자도 넣어보고 오랜 연구 끝에 완성한 빵입니다. 팽창제 대신 천연 발효종을 넣어 24시간 이상 발효시킨 반죽으로 만든 감자빵. 발효와 숙성을 거쳐 드디어 완성됐습니다. 먹기는 쉬워도 진짜 오래 기다렸거든요. 이게 바로 갓 구워진 감자빵입니다. 이 감자빵은 담백하기도 하고 좋은 재료 사용하시고 또 이렇게 효모종 발효해서 이렇게 하신다고 해서 먹어도 별로 자극이 없고 그러니까 이제 그런 면에서 자주 찾죠. 10시 반. 4시간을 기다려서 빵을 먹도록 하겠습니다. 4시간을 기다렸어요. 찐 감자로 반죽한 감자빵과 감자 샌드위치. 그러면 감자로 반죽을 했다는 요 감자빵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뜨거워. 고소한 냄새가 아니 근데 우유가 안 들어갔고 버터가 안 들어갔잖아요. 근데 빵이 되네요. 발사믹 소스를 살짝 찍어서 한 입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와, 진짜 담백하고 속은 완전 부드러워요. 그리고 오래 씹으면 감자의 그 구수한 맛도 나요. 우와. 치즈도 뭐 있죠? 이 치즈가 짭조름하게 이 빵의 맛을 잡아줘요. 이렇게 본연의 감자의 맛을 느꼈다면 이번에는 샌드위치로. 이 샌드위치는 안에가 진짜 풍성해요. 보면 보이세요? 안에도 감자 샐러드가 들어가 있습니다. 신선한 채소와 감자가 조화를 이룬 감자 샌드위치. 아, 또 먹고 싶다. 그거 아세요? 엄마가 샌드위치 해주면 빵보다 그 속만 퍼먹는 거. 이건 속이 되게 맛있어요. 되게 달달하면서도 야채도 있고 그래서 한 끼 식사로도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먹다 감자 되겠는데요? 감자대도 좋아요. 너무 맛있거든요. 이른 새벽부터 감자 요리를 만드는 또 다른 곳. 이곳에서도 역시 감자가 잘 익어가고 있습니다. 감자 요리의 두 번째 주인공은 바로 감자가 주재료로 들어가는 크로켓. 저희 고로케가 저희는 감자를 쓰고 있어요. 그래서 감자를 저기 정통으로 예전 방식대로 그대로 쓰는데 감자의 그 제대로 된 맛을 즐기려면 정통 방식으로 하는 게 딱 맞는 것 같아서 저희가 그거를 힘들지만 좀 추구하고 있어요. 힘은 들지만 포기할 수 없는 감자의 맛. 크로켓의 맛을 좌지우지할 만큼 감자의 맛이 중요합니다. 저희 감자가 저희 아버님하고 어머님이 감자 농사를 짓고 계세요. 지금 그 농사진 감자를 저희한테 이제 보내주시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그 감자를 저희가 계속 쓰고 있어요. 크로켓 종류가 많다 보니 할 일이 정말 많은데요. 새벽부터 온 가족이 크로켓을 만듭니다. 가족들이 있기에 힘들지만 최고의 맛을 낼 수 있습니다.
감자와 함께 속재료를 가득 품은 크로켓. 잘 빚은 다음 또 한 번의 숙성의 시간을 거치고요. 드디어 뜨거운 기름 속으로 퐁당. 지글지글지글지글 들으시죠? 너무 행복한 소리입니다. 어느새 노릇노릇 맛있게 튀겨졌는데요. 제 가슴도 너무나 설렜습니다. 보기 좋은 크로켓, 먹기 좋게 진열하는데요. 이야, 도대체 이게 몇 가지일까요? 무려 12가지입니다. 어떤 맛을 먹을까 고르는 게 제일 힘들었는데요. 드디어 먹습니다. 이 소리 들려야 되는데? 들려요? 바삭바삭? 저는 카레 하면은 감자만 그렇게 집어먹거든요. 그러니까 카레 그렇게 진짜 이거는 카레 향이 나면서 감자의 부드러움까지 그리고 바삭함까지 진짜 감자하면 강원도에서 많이들 사 드시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있는 감자 고로케 얼마나 맛있을까요? 게살 보이시죠? 안 돼요, 안 돼요, 아까워. 떨어졌어. 아까워. 어떡해, 이거 먹어야 돼. 게살이랑 감자가 진짜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감자의 부드러움이 있다면 톡톡 게살이 씹히면서 여기에 있는 야채까지 씹는 맛이 있습니다. 입안에서 금방 사라지고 자꾸자꾸 먹고 싶은 맛이었습니다. 그야말로 순삭. 아는 맛이 더 힘든 거 아시죠? 자, 다음은 막국수가 메인 메뉴인 식당인데요. 미리 준비된 감자양이 어마어마합니다. 감자의 양을 보아하니 인기 메뉴에 감자가 들어갈 것 같은데요. 이렇게 많이 뭘 만드실까요? 창고에는 감자 소비 촉진 운동으로 들여온 감자가 무려 100박스! 감자를 얼마나 많이 쓰시는 줄 알겠죠? 주방에서 익숙한 소리가 들려옵니다. 감자 요리하면 생각나는 그것 바로 감자전인데요. 감자를 갈기만 하는 게 아니라 얇게 채를 썰어 넣습니다. 좀 다르죠? 간 감자와 채 썬 감자를 섞어 뜨거운 프라이팬에 넣고 지글지글 감자가요, 그 품종에 따라서 식감이라든가 좀 향이 조금씩 틀립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맛을 높게 하기 위해서요, 이를 섞고요. 2가지 정도, 한 2~3가지 정도 저희는 섞습니다. 프라이팬을 가득 채운 감자전. 이것만 봐도 감자전의 포스가 느껴지시죠? 와, 또 달려가서 먹고 싶어요. 아니, 살다 이렇게 큰 감자전은 처음이에요. 그러시죠? 제 얼굴보다도 더 커. 누룽지인 줄 알았거든요. 아니, 여기 하나에 예. 감자가 몇 개나 들어가는 거예요? 감자가요, 큰 거 기준으로 해서 한 6개 정도 들어요. 오, 이거 진짜 두껍다. 근데 여기는 갈기도 하고 감자를 또 채까지 예, 쓰셨어요. 그런 방법, 그런 이유가 있을 것 같거든요. 채를 넣으면 생감자의 그 맛이죠. 씹으실 때 그 감자의 그 특유의 그 생감자 맛을 느껴보시라고 저희가 식감을 좀 다르게 하기 위해서 채를 좀 많이 넣는 편입니다. 사장님의 센스를 한 번 더 느낄 수 있는 게 케첩을 넣으셨어요. 감자와 케첩의 궁합은 아시잖아요. 네. 확실히 두껍고 크고 하니까 예. 식감이 나 감자다! 나 감자 먹고 있다! 이런 느낌이 팍 나고 예, 그러실 감자 것 같아요. 식감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이연이가 추천하는 감자전 먹는 꿀팁. 막국수를 얹고 맛있게 드실 줄 아시네요. 들어갑니다. 맛이 없을 수가 없죠. 너무 잘 어울려. 잘 어울리죠. 감자전의 담백함과 새콤달콤한 막국수가 우와. 감자 오늘 2박스 먹겠는데요. 전국에서 사랑받고 있는 강원도 감자. 꽃피는 봄 소식만큼이나 반가운데요. 때론 특별하게, 때론 익숙하게 강원도를 닮은 구수한 맛. 강원도 감자 마음껏 즐기시길 바랄게요. 감자 먹고 있다 이런 느낌 팍 나고 예. 감자 여기
21세기에 19세기를 사는 가족이 있습니다. 아버지께서 세심하게 잘 가르쳐 주셨어요. 어렸을 때부터 많이 들었던 거라 힘들지는 않았어요. 이 시대의 마지막 훈장 아버지와 판소리를 공부하는 국악자매의 훈훈한 가족 이야기 함께 하시죠. 예로부터 진천의 곡창지대로 잘 알려진 문백면 평산리. 마을 깊숙이 들어가면 멋들어진 한옥이 나타나는데요. 이곳이 바로 오늘의 주인공 훈장님네 가족이 사는 보금자리입니다. 안녕하십니까. 국악을 사랑하는 청학동 국악자매 중학교 2학년 김도현, 5학년 김다현입니다. 3년이 어깨 웬 머리냐 어내 멀리 나가 연꽃주냐 제 딸들입니다. 그리고 이제 어려서부터 판소리를 했고요. 지금 이제 셋째 딸은 중학교에서 판소리 전공하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막내 딸도 선생님께 다니면서 열심히 판소리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지난날 빼어난 명당을 얻기 위해 4년 동안 전국을 찾아다녔다는 김봉곤 훈장. 이 평사마을에 자리를 잡고 자연을 닮은 한옥을 짓고 산 지 올해로 8년째라고 합니다. 이 전통 서원이나 어떤 그 우리나라 향교, 예전에 성균관도 이런 구조로 주로 많이 짓고, 2층 건물이 이제 주인 되는 건물이죠. 좌측에는 명덕제라고 그러고, 이제 이쪽에 서재, 이제 앞에는 그 시소루가 있는 누각 있고, 제가 설계를 하고 지경으로 지었습니다. 지리산 청학동에서 태어나 서당 교육을 받고 자랐던 김봉곤 훈장. 인생의 반을 돌고 돌아온 그는 자신의 서당에서 한국의 예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넉넉한 자연 속에서 아이들에게 바른 인성을 키워주고 싶다는데요. 진천의 상산팔경에 속하는 이곳 평사마을을 그래서 더 아낀다는군요. 자연 환경이 이쪽은 조용하니 잘 살아 있어서 뭐라 그럴까, 애들이 그 자연에 뭔가 호연지기를 기르고, 그다음에 우리 농촌 체험이라든지 자연 학습을 하는 그런 용이한 공간이라서 아무래도 이점이 많은 것 같아요. 고요하던 한옥에 훈장님의 북장단과 딸들의 소리가 울려 퍼집니다. 너무도 자연스럽게 어우러지는 가족들의 판소리 한마당. 하루 이틀 벌여온 판이 아닌 듯하죠? 내가 이루고자 했던 그 못 이룬 꿈을 이제 자식들한테 이렇게 좀 시켜볼 생각으로 어려서부터 이렇게 시켜봤더니, 막내하고 여기 셋째는 해보니까 조금씩 소질이 보여요. 그래서 3살, 4살부터 이제 지금까지 하고 있고, 얘네들 꿈도 국악인이 되는 게 꿈입니다. 이왕 꾸는 꿈이면 제대로 밀어주고 싶다는 김봉곤 훈장. 다양한 무대 경험을 시켜주기 위해 몇 년 전부터 가족 콘서트를 열고 있답니다. 제 딸내미들하고 제가 공연 움직이면 제 아내도 움직이게 되고, 또 큰 공연 같은 경우에는 한 2시간 하게 되면 더 많은 일손이 필요하잖아요. 큰 딸은 무대에 미술도 직접 해주고 디자인도 해주고, 그럼 아들내미는 와서 랩도 한번 해주고, 이렇게 좀 조명도 좀 하는데 좀 봐주고, 이렇게 가족들이 하니까는 훨씬 뭐라 그럴까, 손발도 잘 맞고 또 성취감이 크고요. 가족 콘서트를 하면은 가족이랑 다 같이 하기 때문에 뜻깊은 것 같고, 연습을 하는 도중에는 힘든 점도 있는데 힘든 점도 있지만 사람들이 와서 우리를 위해 와줘서 박수도 쳐주니까 그것 때문에 확실히 열심히 하는 것 같고요. 끝나고 나서는 내가 이런 일을 해냈구나 하면서 성취감도 느끼고 뜻깊은 것 같아요.
매일 보는 하늘과 땅이지만 아이들은 그 익숙한 자연을 놀이터 삼아 생각도 깊어지고 잘 여물어 가고 있습니다. 우와, 왜 자꾸 자른 거예요? 저희가 연을 저쪽 연못 이쪽에 지금 물을 빼놨거든요. 이거 팔라고 우리 팔 수 있고 이쪽으로 쭉 저쪽에까지 다 연이에요. 그래서 이 연들 가끔 뭐 체험도 하고 약초라든지 다른 것들도 있어요. 그래서 오면 이제 가끔씩 애들 체험하죠. 약초 체험. 훈장님의 아날로그식 교육법은 오늘도 딸들에게 풍성한 기억을 선사해 주는데요. 소리부터 맛있지? 어때? 쓴맛 나. 소리가 막 부서지는 소리. 시골 생활하고 일을 좀 하면 다른 데 가서도 일을 잘해서 써먹을 수 있지 않을까요? 일을 많이 하면 어디서든 써먹을 수 있잖아요. 건강한 생각을 가진 아이들 참 예쁘네요. 밭일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온 훈장님과 딸들. 또 한바탕 흥을 끌어올립니다. 올봄 새롭게 선보일 신곡을 연습 중이라는 청학동 국악자매. 훈장님도 기대가 큰 눈치입니다. 일명 국악 트롯이라고 이렇게 해서 지금 발표하기 전에 이제 그 연습 지금 매일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무뚝뚝하고 속마음 표현 잘 안 하는 호랑이 훈장님이지만 걱정 반 기대 반으로 아이들의 꿈을 응원하는 여느 아버지 모습과 다를 게 없는데요. 딸들도 그 마음을 헤아리고 있답니다. 아버지가 아무래도 훈장님이시다 보니까 예절을 잘 지키는 좋은 국악인이 되고 싶습니다. 열심히 노력해서 우리의 전통 국악을 널리 알리는 국악 아이돌이 되고 싶습니다. 청학동 국악자매 많이 사랑해주세요. 조금은 특별한 교육법으로 아이들의 도전을 밀어주는 훈장님. 그리고 국악 트로트 장르로 내일이 기대되는 청학동 국악자매. 훈장님네 가족의 멋진 활약을 기대해봅니다. 우리는 너무나 아름다운 제주의 섬을 기억을 하고 보고 즐기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발을 딛고 서 있는 이곳 제주에는요, 슬픔과 아픔, 그리고 아직까지 치유가 되지 않고 있는 역사의 상처를 깊숙이 간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4월의 제주는 더욱더 숙연해지기만 합니다. 한국 현대사의 최대 비극인 제주 4.3. 70여 년 전 남한 단독 선거에 반대한 제주도에 초토화 작전이 내려져 3만여 명의 사람들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고 진아영 할머니는 경찰이 쏜 총에 맞아 목숨은 건졌지만 턱을 잃고 평생 무명천으로 가리고 살았습니다. 할머니가 세상을 떠난 지 16년. 아직도 우리는 할머니를 기억합니다. 선인장 마을로 유명한 제주시 한림읍 월령리. 3월이 끝나갈 무렵 진아영 할머니 댁에 자원봉사자들이 찾아왔습니다. 야, 아니 이게 비도 오는데 오늘 어떤 봉사활동을 오셨어요? 저 오늘 네. 저 4.3 72년 기준년도 앞두고 해서 네네. 할머니 삼터 꽃도 심고 잡초도 뽑고 집안도 청소할 겸 해서 이렇게 자원활동 왔습니다. 35세 변을 당한 할머니는 부모님이 돌아가시고 아무도 돌봐줄 리가 없자 언니와 사촌이 살던 이곳 월령리로 이사를 왔습니다. 이제 할머니는 세상을 떠나고 없지만 진아영 할머니 삼터 지킴이들이 할머니의 생가를 지키고 있습니다.
두 달에 한 번 정도 해서 초중고생들 모시고 와서 같이 하는데 사실 이번에는 따로 모집을 못했습니다. 마당에 심을 예쁜 꽃들도 준비했습니다. 생전 할머니 마당에는 선인장들로 가득했습니다. 바닷가에서 하나 둘씩 주워다 심은 것이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어 할머니의 유일한 버시자 수입원이 되어주었습니다. 4월이 되면 할머니를 기억하려는 사람들로 또다시 북적이겠죠. 지킴이들은 기쁜 마음으로 꽃을 심으며 손님 맞을 준비를 합니다. 할머니가 좀 꽃을 좀 좋아하셨나 봐요. 꽃을 심는 이유가 좀 있을까요? 꽃은 많이 좋아하셨죠. 근데 우선 여기 4월달 되면 손님이 많이 와요. 그들한테는 그래도 또 깔끔한 모습을 보여줘야지. 자식도 없이 4.3의 트라우마로 고통받으며 온 집안 자물쇠로 채워졌던 할머니의 집은 이제 문을 활짝 열어 손님을 기다립니다. 고생들 했어요. 자원봉사 하시는 분들 보시게 되면 어때요? 좋지, 고맙고. 네. 우리 이웃들이 못 해주는 걸 대신해주고 하니까. 고맙게 생각하지. 우리 진아영 할머니가 어떤 성품의 할머니였어요? 어떤 사람이었어요? 기억에? 어떤 사람은 좋지. 좋고, 또 이렇게 말려면은 다다다다다다다다 잘 못하거든요, 말을. 네. 우리 신디 모양 하면 막 욕도 하고, 우리 있는데. 아, 욕도 하시고? 예, 막 욕도 달리. 성격이 되게 막 와랑와랑 하셨구나. 네. 와랑와랑 막 뛰어도 다녀요. 바닷가에도 내려가는데. 어떻게 건강하셨나 봐요? 네, 막 건강했어요. 국가로부터 제대로 된 피해 보상도 받지 못하고 품팔이에 바닷가에서 톳을 캐어 내다 팔며 어렵사리 생계를 이어갔던 할머니. 나이가 들면서 몸은 점점 쇠약해져 갔습니다. 턱이 없으니 음식을 제대로 먹을 수 없어 위장병과 영양실조가 늘 따라다녔습니다. 밤이면 낯선 사람들이 들이닥치는 악몽을 꾸었습니다. 할머니가 돌아가시고 이 집이 헐리게 되자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진아영 할머니 삶터 보존회가 만들어졌습니다. 제주 4.3의 상징이기도 한 진아영 할머니의 생전 모습을 복원해 알리자는 뜻이 모여 할머니의 집이 전시관으로 탈바꿈하게 됐습니다. 월령리 바로 옆 마을인 판포리는 진아영 할머니의 고향입니다. 진아영 할머니의 외조카인 김승혜 할머니를 만나 진아영 할머니가 살았던 집을 찾아갔습니다. 여기 지금 새 건물 들어온 이 동네. 이 집이 길어, 이 집이. 아, 우리 할머니 기억에는 이 집이다. 집터가 집 두 거리에서 나는. 네. 초가집 있을 때 우리 외할머니하고 이쪽에 초가집이 요즘에 이제 초가집이 있었네 보니까. 있었는데. 진아영 할머니가 이 근처에서 이 변을 당했는데 어디서 어떻게 하다가 이 변을 당했어요? 그땐 폭도 내려오면 숨으려고 그냥 굴을 팠어요, 다. 굴 파서 폭도 내리면 거기 가서 숨어서 갈 동안 숨었는데 폭도들 내려와서 다 올라간 줄 알고 이렇게 나왔는데 경찰관은 폭둔종 알고 그 쏜 거지, 총으로. 지금 같으면 뭐 큰 보상도 있고 못했지만 경찰관 그땐 뭐 무법천지. 네, 어디 가서 항변도 못하고. 이젠 뭐 없겠지만 그 당시에는 참 그 생각이 좀 안타깝죠. 할머니 볼 때마다. 아흔의 나이에 세상을 떠난 할머니는 정부로부터 아무런 혜택도 받지 못하고 4.3 평화공원에도 묻히지 못했습니다. 진아영 할머니처럼 4.3의 광풍을 피해 가까스로 목숨은 건졌지만 많은 제주도민들이 상처를 몸에 안고 살아야 했습니다. 후세들에게 4.3의 과제를 남기고 평화와 인권의 상징으로 영원히 우리들 곁에 살아있는 진아영 할머니, 부디 하늘에서 평안히 영면하기를 빕니다.
뭔가 이제 이 시점 이후에 당연히 우리 도에, 국가에 바라시는 점이 분명히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소망은 이 할머니를 어디로 옮기는 것밖에 없어요. 지금 한 군데로 옮겨놔야 되는데 지금 옮겨갈 데가 없으니까요. 이 부지 자체가 이게 이 시돌 요양병원 거기서 쓰는 부지거든요. 그래 몇 년 지나면 이게 아마 이장을 해야 될 거예요. 이것도 이장을 하든가 아니면은 나 모아서 한 군데로 모으던가. 저만을 위한 힐링송을 만들어주세요. 광주 대인동에 자리한 복합문화공간. 이곳에서 힐링송 작곡가를 만날 수 있다는데요. 피아노 소리를 따라가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작곡가 이승규입니다. 하루가 멀다 하고 이곳을 찾는데요. 이번에 의뢰받는 사연을 가지고 연주를 하고 오셨습니다. 사람을 키운다라는 거는 세상에서 제일 위대하면서 제일 힘든 일이라는 생각이 들고 이 아이에게 또 7살 때 선물을 해주고 싶은 마음이 있어서 5월 30일 날 결혼을 준비하고 있는 여자친구한테 감사한 마음 그리고 시작하는 마음을 좀 기록해보고 싶어서. 음악 자서전 송포유. 지난 1월부터 시작된 이 프로젝트는 신청자들의 이야기를 영상으로 기록하고 음악으로 치유하는 건데요. 어떻게 송포유를 시작하게 된 걸까요? 앵콜곡으로 관객분 한 분을 초대해서 즉흥곡을 연주해드렸는데요. 반응이 너무 좋아서 송포유라는 공연 콘텐츠를 만들게 되었습니다. 프로젝트엔 작곡가뿐만 아니라 영상 제작자가 함께합니다. 한 3년 전에 제가 인문학 강연 콘테스트에 같이 나가게 되었습니다. 그때 이제 서로에 대해서 알게 되었고요. 이번 송포유를 통해서 또 한 번 더 서로가 만나게 되었습니다. 나만을 위한 음악과 영상 기록 모두 무료입니다. 이 프로젝트는 작곡가와 영상 제작자의 재능 기부로 이루어지는 건데요. 두 사람 모두 즐거운 마음으로 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편집을 하고 촬영하는 게 조금 시간과 돈이 투자할 수 있지만 제 카메라에 주변에 계시는 많은 분들을 담을 수 있다면 꼭 해야겠다는 생각이 2배로 들었습니다. 세상에 많은 음악이 있지만 나만을 위한 오직 단 한 곡. 그런 음악을 듣고 위로받고 힘을 낼 수 있다면 더없이 좋을 것 같다는 이들입니다. 특히 이승규 작곡가는 신청자의 사연을 듣고 그 자리에서 연주를 한다고 합니다. 곡이 좋아서 미리 작곡을 해오는 거 아니냐는 오해도 받는다고 하는데요. 당연히 그런 오해를 하실 수밖에 없고요. 특별하게 준비를 하지 않고 그분의 사연을 충분히 많이 듣고 감성에 젖어들면은 자연스럽게 그것을 음악으로서 대답을 해주는 것이 익숙하기 때문에 미리 준비하지 않습니다. 사연자의 이야기를 자신의 마음속에 담은 뒤 자신이 들려주고 싶은 이야기를 음악으로 연주한다는 그 음악이 대화로 표현되는 건데요. 지금까지 10명의 사연자가 송포유에 함께했습니다.
사연을 함께할 신청자가 도착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지속보유를 신청했던 김하연 씨 아니시죠?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전남대학교 철학과 3학년 김하연입니다. 제가 송포유에 신청하게 된 계기는 저는 철학이 전공이지만 디자인을 취미로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관련 굿즈 사업이나 영상 콘텐츠를 제작하면서 확신이 안 들거나 혹은 슬럼프가 올 때가 있더라고요. 그럴 때 위로를 받고 싶어서 송포유에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대화를 나누며 사연자에 대해 알아갑니다. 일단 많은 사람들이 철학이 고리타분한 학문이고 철학을 어렵게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또 취업이 안 되는 과다 이렇게 고정관념을 가지고 계시는데 그래서 내가 진짜로 하고 싶은 걸 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었던 것 같아요. 이제 청년들이 굉장히 힘든 가운데 있는데 그 예술에 대한 작품의 결과물은 결국 그 사람의 삶과 철학이거든요. 어찌 보면 그런 큰 힘이 되고 삶을 살아가는 주체가 될 것 같네요. 또 이렇게 서로 대화하니까 너무 재밌네요. 과연 어떤 곡이 탄생할까요? 기대되는데요. 이 노래의 제목을 하얀 계단이라고 짓고 싶어요. 우선 하얀은 제 이름이고 저를 위한 노래이기 때문에 이 노래의 멜로디와 박자도 뭔가 계단을 연상시키기도 했고 계단이라는 것 자체가 제 삶에서 나아가는 방향이 될 수 있다는 의미에서 하얀 계단이라고 지었습니다. 음악 연주가 끝나면 이제 영상 편집 차례. 사연의 분위기에 맞춰 편집 스타일을 정하는데요. 수많은 사람들에게 세상에 단 하나뿐인 곡을 선물한 송포유. 가장 기억에 남는 신청자는 누구일까요? 즉흥적으로 현대무용과 음악을 했었던 그 퍼포먼스인데요. 그분 했었던 것이 좀 기억에 남고 한 번 더 촬영하고 싶은 좀 아쉬움까지 남았습니다. 아무것도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와가지고 조금 당황스럽긴 했지만 제가 원하는 음악과 선생님이 연주하는 음악의 스타일이 조금 비슷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마음 편안하게 선생님 연주를 들으면서 제가 느끼는 것 그대로 몸이 그냥 가는 대로 자연스럽게 표현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저희가 또 가만히 있을 수 없죠. 이승규 작곡가한테 사연을 의뢰해봤는데요. 코로나19로 힘든 대한민국을 위한 힐링송. 굉장히 지금 꼭 필요한 노래라고 생각합니다. 한번 제가 열심히 한번 즉흥적으로 연주해 보겠습니다. 영감을 떠올려 봅니다. 코로나로 힘든 대한민국 국민 여러분 모두 힘내세요.
여러분의 특별한 사연은 무엇이 있나요? 당신을 위한 단 하나의 노래, 송포유.